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세 사람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동규, 거기 사장까지 했었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했죠. 또 한 사람은 김성태, 쌍방울의 실소유주죠.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과 매일같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쭉 이 일을 체크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떤 놀라운 습관 같은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키맨들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합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검찰을 욕하고 국민의힘을 욕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말은 하는데 자기를 쉴드 쳐줄 수 있는 그 마지막 키맨들에 대해서는 입을 삼가합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삼가하고 정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김성태, 이화영 말을 삼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을 넘었으면 그 키맨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좀 보호하는 듯한 방어막을 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금년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는데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가 법정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지요. 내가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그걸 왜 썼겠어? 이재명 보고 쓴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김성태를 노상강도에 비유를 했습니다. 노상강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경범죄에 해당되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를 했다. 라고 김성태라는 말을 콕 찍어서 이재명이 반격을 가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신호탄 삼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딱 한마디 하니까 이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김성태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민주당이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2차장, 형사 6부장, 부부장 이렇게 4사람을 실명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거는 저 공무원 벼랑 끝 전술도 아니고요. 뭐 북한이 김정은한테 자주 받던 벼랑 끝 전술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나시는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일개 정당이 공공수사기관의 그 핵심 간부들 이 사람들 이름을 신상 털기식으로 좌표 찍기식으로 이 공개를 해버립니까? 전국에 있는 개딸들이요. 자, 오늘부터 7월 31일부터 일제히 봉기하라. 수원지검을 가서 폭격하라. 검사장은 누구 형사 6부장은 누구 형사 6부부장은 누구 2차장은 누구 핵심
수원지검의 핵심 4명.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동서고금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있는 정당이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 당국의 검사들 명단 4명과 그들의 신상을 이렇게 좌표 찍기식으로 공개하는 행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범죄의 영역이다.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 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김성태와 그 주변인을 압박해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얽혀 있다면 그거는 국가보안법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야 될 것을 왜 그것을 뭐 미확인, 뭐 외환 거래 위반 이런 식으로 했느냐. 노상강도를 왜 경범죄로 처리했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국가보안법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수완박, 그 민주당 손으로 했던 검수완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에 검찰로 이관을 한다든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이 경찰이 국가보안법 부문은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보고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손으로 검사들 손에 있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딱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워놓고 이제 와서 야,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안 해? 이렇게 따지고 있는 형세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명쾌하게 규정을 합니다.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지금까지는 빙빙 둘러서 얘기한다든지 조금 점잖은 용어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랬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참다 딱 얘기합니다. 전곡을 찔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시키려고 깡패 김성태 동원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알롱대면서 뒷돈 갖다 바치는 것.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건 개인 비리다. 누구?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 개인 비리야, 개인 비리. 그런데 왜 민주당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4명의 단체로 그리고 또 법무장관을 여기만 박범계가 다른 3명을 이끌고 왜 수원지검에 가서 연좌농성을 하냐고요? 왜? 민주당이 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법무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검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출두도 아니죠. 그냥 약속도 안 잡고 무작정 찾아간 거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라. 법무장관을 한 의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볼썽사납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민주당이
왜 김성태, 이화영 비리 수사에 끼어듭니까? 왜? 수원지검이 김성태와 이화영을 수사를 하면서 뭐 인권 탄압을 했습니까? 가혹행위를 했어요? 통닭구이 뭐 매달아 놓고 뭐 물고문을 했습니까? 가장 변호사를 마음껏 뭐 17명이가 썼다면서요. 이화영은 변호사를 모든 진술할 때 변호사가 옆에 입회하고 가장 신사적으로 대접받으면서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면회 다 하고 뭐가 어때서 왜 거기를 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몰라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명 방탄이죠. 제명 방탄. 이재명 대표 방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에 가면은 긴팔 원숭이가 삽니다. 긴팔 원숭이. 긴팔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힘센 수컷 하나가 이제 암컷 열 몇 마리하고 이렇게 같이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컷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점점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컷 한 마리가 이제 암컷 열 몇 마리하고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주변을 젊은 수컷이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집단에 이 젊은 수컷이 찾아오는 겁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 늙은 수컷 주변에 있는 암컷들이 이 젊은 수컷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이런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암컷들이 좌우에서 쫙 그러고 있다가 이 늙은 수컷과 젊은 수컷이 이제 결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컷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젊은 수컷이 밀려서 쫓겨날 것처럼 보이면은 그 늙은 수컷 뒤에 있던 모든 암컷들이 이번에는 젊은 수컷 뒤로 와가지고 거꾸로 저쪽을 향해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글쎄요, 두고 볼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지. 가령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8월 유기설, 뭐 10월 사퇴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러는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긴팔 원숭이들처럼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보고 있다가 일거의 태도 변화가 보일지